저 이제 논문 읽기 두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상하게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좀 밖에 소란이 있어가지고. 자,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자, 이 이후 결정판으로 제출된 것이 신라 화랑 연구이다. 그러나 미시나의 화랑 연구는 그 시작의 단서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다. 즉 미시나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의 축성 관련 기사를 삼국지 의지 동의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여기서 이제 한국 할 때 기사를 성인식의 실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찍이 우리 연구자가 지게도동 장면 또는 목도식 운반 작업의 과정된 표현 등으로 파악한 바 있듯이 성인식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시작한 사만사이의 청소년 집회 또한 완전히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는 미시나가 인류학적 연구 및 방법론이라는 미명 아래 사료에 대한 왜곡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미시나는 신라 화랑이 진골로 각간, 잡찬, 이찬의 위계를 받은 가문 출신이며 그 나이가 15세, 16세라는 것은 군역이나 요역의 부담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라 했다. 따라서 미시나는 화랑 집단을 청년 사교 클럽 또는 유사시의 청년 전사단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면서 화랑의 전신인 원화에 대하여는 그 존재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원화는 원래 화랑을 뜻하는 것이며 진흥왕 대에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을 두었다는 기록은 원화에 대한 전설을 언급한 데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시나는 화랑이 일면 무속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샤머니즘의 사령자가 이거는 이제 영적 세계 담당 그런 얘기죠. 사령자. 일반적으로 여성이란 점과 비교할 때 화랑은 남성보다 여성이 적임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화랑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삼국사기 진흥왕 37년 기사에 대하여 이는 편년체 사서인 삼국사기의 한계로서 당시에 참고하였던 김대문의 화랑세기에도 화랑 제정에 대한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지 않아 화랑 제정과 관련한 사항을 진흥왕 말년 기사로 취급한 것이라 이해하였다. 그러면서 진흥왕 때 화랑의 제정은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간적 사회적 조직을 국가가 공적으로 채택하여 공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나는 화랑 집단이 전사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화랑 집단 그 자체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며 주체가 되어 전쟁에 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국가가 특정 화랑을 새로이 고급 무관에 임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일제의 일본인 학자들은 신라 원화 화랑을 우리 고대 사회에서 신을 섬기던 묵격으로 이해하고 있다. 묵격. 당연히 묵격은 확실히 있습니다. 묵격.
이렇게 쓰나? 자, 삼국 항쟁 과정에서 화랑의 무사적 정신이라 무사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랑제의 발생은 신을 섬기던 제사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신라 화랑 집단이 조선시대의 화랑 또는 일본의 매소 유행부와 마찬가지로 매음, 몸팔고 매춘, 매음, 매춘, 동성애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근데 뭐 그 화랑 얘기 잘 보면 동성애 건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 누구지? 비영랑인가? 누가 죽었을 때 자기도 따라 죽어요. 여인이었나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논문 3 차례가 3입니다. 3. 박창화의 화랑세기에 보이는 화랑제. 이런 걸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박창화의 이 필사본은 그래도 왜곡이 별로 없겠죠. 자, 앞서 언급한 바대로 박창화의 화랑세기는 1989년,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해왔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연구가 이른바 진위에 초점을 맞추어 화랑세기의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각자 자기의 논리만을 내세워왔다. 이러한 입장은 근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박창화 스스로 화랑세기가 김대문 화랑세기의 필사본이라 주장한 바도 없고 무엇인가 다른 필사본을 필사한 것이라 한 바도 없으며 자신의 창작물이라 내세운 바도 없다. 박창화는 말이 없다. 단지 현재의 연구자들이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근래 기왕에 제시된 역사학계나 언론계의 논의보다는 박창화의 화랑세기에서 보이는 서사구조라거나 고사 인용 문제 등을 검토하면서 해당 저술의 창작 가능성을 지적한 업적이 눈에 띈다. 즉 박창화의 화랑세기는 그 서술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김대문 생존 시기와 가까운 인물에 대한 서술 내용이 지나치게 소략하여 동시대 인물의 저술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화랑세기에 보이는 중국 관련 고사는 삼국사기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함축적 단어로 서술했다고 보기도 한다. 또 많은 중국 고사의 서술에도 불구하고 중국 연호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화랑세기에 보이는 연호가 당시의 연호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일찍이 필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 고승전 등 신라 화랑 연구에서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진 착종된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랑제의 성립 문제를 정리한 바 있다. 그때 필자는 신라 화랑은 제의를 관장하던 집단에서 유래한 원화를 그 선행 형태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원화 자체가 제의 기능이 약화된 것은 아마도 유교나 불교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한 사상과 의례의 전환기에 기존 무교 신앙을 갖고 있던 일반인의 사상적 혼란이나 무게의 소외감을 최소화하고 국가에 유용한 인재의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화랑제는 성립되었던 것이라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화랑제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원화의 제정 시점보다는 그 원화로부터 무적 성격이 탈각된 화랑으로 대체되며 도의, 각, 유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화랑 집단의 최고 지휘인 국선이 임명되는 국선. 이 국선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보니까 도 닦는 집단이기도 해. 화랑. 자, 진흥왕 37년에 하나의 국가적 제도로서 완성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제하에서 여러 일본인 연구자의 화랑 관련 저술을 살펴보았을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박창화라는 지식인이 화랑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박창화의 화랑세기를 대하는 사학사적 입장이라 여겨진다. 이에 앞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박창화의 화랑 기원 문제, 특히 미궁에 빠져있는 원화 관련 서술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화의 설치에 대한 박창화 화랑세기 서술은 원화 화랑 연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남당 박창화, 남역 남자, 집당자, 지금은 화랑세기와 화랑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또 이 어르신께서 고구려, 이 고구려 창세기 이런 거 이렇게 일본 왕실 서구에서 베껴온 거 보면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역사학계 뒤집어 놓을 만해요. 자, 여기 자료 화랑은 선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신궁을 받들어 하늘에 큰 제사를 지낸 것은 연나라 할 때 동산에서 노나라 할 때 노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낸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전에 연부인이 선도를 좋아하여 잘생긴 사람 미인을 많이 양성하며 양성했다. 기를 축자. 이름을 국화라고 하였다. 그 풍습이 동쪽으로 전파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를 원화로 삼았다. 지소태우가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을 두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받들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법풍대왕이 위화랑을 아끼어 화랑이라 불렀는데 괄호 열고 화랑이라는 이름은 가로 닫고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예전에는 선도들이 단지 신을 섬기는 것만을 주로 하였는데 국공들이 차례로 그것을 행한 이후에 선도들은 도의로서 서로를 북돋았다. 임금을 잘 보좌하는 훌륭한 재산과 충직한 신하들이 이 화랑제로부터 번성하였고 뛰어난 장수와 용감한 사절들이 이로부터 배출되었다. 따라서 화랑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박창화 화랑세기 서문이래요. 자료가는 원화 폐지 이후 등장한 화랑의 성격을 본래 예전에 봉신의 기능을 수행하던 선도라고 규정하면서 서술을 시작하고 있다. 아울러 선도의 유래는 연부인 전승에서 구하면서 신라에서 원화를 두게 되었던 연화는 연부인의 국화가 신라에 알려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연부인과 그의 국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원화의 성격 규명도 좀 더 용이해질 것이다. 자료가에서는 연부인이 동산에 제사 지내던 연의 한 부인인 듯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 연부인에서의 연이 국명, 지명, 성명 중에 무엇을 일컫는지조차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를 언급한
기존 연구들은 물론 박창화의 화랑세기를 이용하여 화랑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업적에서도 연부인에 대한 고찰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연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이거 뭐 이런 거 나보고 하라면 제일 잘하겠네. 이게 왜 연나라가 생겼냐면요. 이게 제비연이에요. 제비연. 제비하면은 간적이라는 여인 나오잖아. 제비알 먹고 이제 자식 낳았는데 그게 누구 설인가? 이 시조가 됐어요. 시조. 뭐 설인지 후직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간적 여기 치면은 다 나와요. 간적.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흉노니 우리 한국인이 다 관련된 그 고대 그 성모 마리아나 다름없어요. 성모 마리아. 우리 동아시아의 성모 마리아에 해당하는 게 간적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이 나라 이름 세울 때 우리가 이제 제비알 먹고 낳은 그 할머니 그 제비족 속이니까 그래서 연나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연나라가 탄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연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는 사기, 은분기, 설선화와 설신화 여기 나오네. 설 시경, 상송, 현조편의 내용을 통해 은시조설은 연음의 전음이며 성전이며 성전 연음의 의미는 생식과 관련된 여음이라는 견해가 참고된다. 이 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설자이고 설시조예요. 시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러면서 여자의 생식기 여음하고도 여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겁니다. 여음. 그렇다면 동양권의 전적에서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자료가의 연부인은 실존했던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여음으로 상징되어 풍요다산을 의미하는 신모로서의 성격을 갖는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정곡을 얻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때 연부인의 국화풍습이 이게 뭐라고 쓴 거야? 동점하였다는 것은 동쪽으로 점점 이제 점령해 내려왔다 이거죠. 서세동점할 때의 동점입니다. 했던 것은 신모와 그 집단의 전통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오랜 시절부터 전해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부인은 무교의 바탕을 둔 신라 제례의 숭배 대상이며 그를 섬기던 집단이 원화제의 유래가 된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또는 삼국사기의 신라 사로 육촌의 주민이 고조선에서 유망해온 집단이라는 서술에 기초하여 의만조선의 의만이 연인이라는 것에 연나라 사람인 것에 착안한 박창화의 기술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자료가의 나의 서술은 그 신모 집단이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며 조직적인 제사의 기능을 감당한 것은 신궁의 제사를 담당하면서부터인 듯 되어 있다. 그리고 신라의 신궁 제사는 연나라가 동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노나라가 태산에서 제사를 지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국시대 옛나라가 동산에 제사를 지냈다는 중국 측 기록은 없으며 동산 자체도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사서, 봉선서, 한비자, 십과편 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노나라의 태사는 모든 귀신의 귀일처로 관념 등과 동시에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태산 천신 바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봉선을 태산에서 지냈는데 이게 천신 하느님에게 제사 지내는 거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박창호의 화랑세기가 학계에 알려지기 이전부터 신라가 소지마립간 때에 신궁을 설치하여 기존 고유신앙의 사상적 통일을 기하면서 천지신에게 제사를 지냈음은 이미 구체적 사실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자료가 나는 화랑제에 대한 논의를 떠나 신라 신궁의 기능과 제사 대상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주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의 자료가를 통해 소지마립간의 신궁 설치와 동시에 원화제가 등장했는지 아니면 제사 집단만이 존재하다가 후대 어느 시기에 원화제로 정착 성립했는지 또는 신궁 설치 이전부터 본래 제사를 관장하기 위한 원화가 존재했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신모로서의 연부인 전생을 고려한다면 신궁 설치 이전부터 원화집단 같은 존재는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제사와 관련한 선도로서 등장했던 원화가 국공들이 제사권을 차지한 이후로는 제사와의 관련성이 점차 미약해졌다. 그 후 지소태후에 의해 폐지될 즈음에는 제사 또는 무적 역할이나 성격이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인재 양성과 선발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자료가에서 화랑을 선도라고 규정한 것은 화랑이 선도였던 원화를 계승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비롯된 구절일 뿐 화랑 자체가 제사나 봉신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아니라고 파악해야만 한다. 화랑이라는 명칭 자체가 위화랑이라는 특정인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서술도 참고가 된다. 이처럼 자료가를 통해서는 원화제의 성립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원화와 화랑의 상관관계 또한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박창화 화랑세기의 일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참 길기도 하네요. 자, 자료나 이에 앞서 삼산공의 딸 준정이 원화가 되어 낭도를 많이 두었다. 이에 준정이 원화로 활동하던 시기 이에 이르러 법흥대왕의 딸 남모공주는 법흥대왕의 딸 이름이 남모공주래요. 남모공주. 백제 복화공주의 소생인데 준정에 못지않게 역시 뛰어난 비물을 갖고 미진부공과 돈독한 사랑을 하였다. 지소태후가 미진부공을 아끼어 미진부공이 사랑하는 남모를 도와 원화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법풍대왕은 의화랑의 딸 옥진 궁주의 남편이 사부라고 돼 있어요. 사부. 남편인 영실공을 용량군으로 삼아 총애하며 높은 지위에 있도록 하였다. 이때 법풍대왕은 영실공에게 원화의 집단을 분리하도록 명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준정은 영실공을 극진히 섬겨 남모가 원화 집단을 분리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법풍대왕이 세상을 떠난 후 지소태우는 비록 법풍왕의 유명에 의해 영실을 계부로 맞았으나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진부공에게 명을 내려 원화 집단을 분리하도록 하였다. 지소태우는 또 남모의 낭도가 부족한 것을 염려하여 위화공의 낭도를 남모에게 속하게 하여 남모의 낭도 숫자를 늘려주었다. 준정이 그것을 질투하여 남모를 술로 유인하여 물가에서 살해하였다. 남모의 낭도들이 그 사실을 폭로하였다. 지소태우가 이에 원화를 폐지하고 선화를 화랑으로 삼으며 그 무리를 풍월이라 하고 그 우두머리를 풍월주라 하였다. 위화공이 풍월주가 되었고 미진부공이 부제가 부래요. 부제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진부공이 풍월주가 되었다. 박창화, 화랑색이 미진부. 자. 위의 서술에서는 법풍왕 때 준정이 원화로 있었다고 하나 원화의 유래가 언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알 수 없다. 다만 별 무리 없이 유지되어 온 원화제가 자료나에서 볼 수 있듯이 법풍왕 말에 지소가 남모를 원화로 세우고자 하면서 갈등이 노정된다. 아마 지소는 법풍왕을 움직여 준정의 원화 지위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주고 남모를 원화로 만들고자 했으리라 여겨진다. 단 이 경우 그러한 자소의 의도나 움직임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료나에 보이는 파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파는 깨뜨린다, 깨뜨릴 파자를 썼네요. 파. 단순하게 자의로만 본다면 파는 혁파 또는 폐지의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파의 의미를 이미 원화의 낭도를 나누도록 하는 조처로 주장한 견해가 있다. 이러한 이해는 동일 자료에서 원화제의 폐지를 언급할 때 폐자를 사용하고 있음에서도 적절한 파악이라 보인다. 따라서 자료나에서 잘 드러나듯이 법풍왕은 총신인 영실에게 준정의 낭도를 분할하여 남모에게 나누어주는 임무를 부여했고 준정은 영실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낭도들이 분할되어 남모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준정의 이러한 노력은 법풍왕의 사망 이후 자소태우가 섭정을 하며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무의로 끝나게 되었다. 자료나에 의하면 계부인 영실과의 관계도 소원했던 지소태우는 영실의 옹호를 받고 있던 준정의 낭도를 나누어 남모에게 줌으로써 남모 또한 원화로 삼았다. 그리고는 남모의 세력이 준정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화랑의 낭도를 의시 있잖아요. 의시, 성의시 그겁니다. 낭도를 남모에게 배속시켰던 것이다. 즉 남모의 등장에는 지소태우의 강력한 지원과 미진부, 위화랑 등 법풍왕 말, 진흥왕 초, 국왕 측근들의 후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준정 이전의 동일 시기 원화가 몇 명 존재했었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자료 나의 서술 분위기로 보아 법흥왕 이전에는 동일 시기에 복수의 원화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즉 지소태후가 무리하게 남모를 지원함으로써 복수의 원화가 등장했던 것이라 보인다. 이 경우 거의 전횡에 가까운 무리를 저지른 지소태후마저도 법흥왕 당시 준정을 원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신궁 제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원화의 전통이 상당히 뿌리 깊게 신라 사회에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자신의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느낀 준정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자료나에서 볼 수 있듯이 준정이 남모를 살해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원화가 폐지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박창화의 화랑세계에 따르면 원화가 폐지되던 이때가 진흥왕이 즉위하던 해 540년이었으며 그 후 진흥왕 29년에 잠시 원화가 부활하였다. 물론 진흥왕 때 부활되었던 원화는 진흥왕 33년에 동륜태자의 뭐야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오사? 아니 개오자가 들어가 있네. 동륜태자의 오사로 인하여 다시 폐지되었다. 박창화 화랑세기 이러한 기록에 따르면 삼국사기가 진흥왕 37년 원화 때 폐지 및 화랑 설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만 삼국사기 진흥왕 37년 기사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내용을 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원화 폐지와 화랑 등장에 대한 배경을 전하는 자료나에서 우리는 화랑세기 출현 이전 기왕의 원화 화랑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원화가 존재하던 당시에 의화랑이 법흥왕에 의해 화랑으로 불리면서 자료나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낭도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단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화랑의 최초 모습 또는 선행 형태가 법흥왕 때 의화랑의 존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화랑 집단의 낭도 또한 의화랑의 낭도와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원화제가 시행되던 당시에 의화랑에서 비롯된 화랑 집단의 선행 형태가 별도로 존재했으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랑제 시행 이후 원화를 계승한 화랑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화랑 집단 등 두 계통의 화랑 집단을 상정하게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의화랑과 그의 낭도들을 원화에 예속되어 있던 하부 집단 중의 하나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이는 원화 예하의 선도들이 몇 개의 하부 단위로 편제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화랑과 그의 낭도들이 원화에 예속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다음의 사례와 비견된다. 즉 화랑제 시행 이후 국가에 의해 임명되는 화랑과 일반인들에 의해 추대되는 화랑 등 두 계통의 화랑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박창화의 화랑세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런데 자료나의 서술은 원화 집단을 분리하여 준정과 남모 두 원화가 병립하게 된 이후 다시 의화랑의 낭도를 남모에게 배속시킨 것을 의미한다. 남모가 원화가 된 이후에도 낭도의 숫자에서는 준정이 위에 있었으나 준정 남모 의화랑의 낭도가
남모에게 배속된 이후 준정의 세력이 오히려 남모보다 열세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자료나는 준정이 그러한 상황을 참지 못하여 남모를 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화랑의 낭도는 서다음의 낭도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의 화랑 집단이라기보다는 개인 차원의 화랑 집단이라 파악된다. 둘째는 자료나의 내용인 바 원화를 폐지하면서 선화를 화랑으로 하고 그 무리를 풍월, 무리의 우두머리를 풍월주라 했다는 것이다. 즉 박창화 화랑세기의 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원화, 선화, 선도의 기존 체제가 원화 폐지 이후 풍월주, 화랑, 풍월의 체제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창화의 화랑세기에는 자료가에서 보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를 원화로 삼았다. 지소태후가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을 두어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받들도록 하였다. 라는 서문의 구절과 함께 8세 풍월주 문노가 이번엔 또 문노를 또 노자가 바뀌었네. 이건 이제 아주 강한 활 노자로 국선으로 문노가 국선으로서 화랑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선화라고 한다는 기록도 병준하고 있다. 이처럼 원화제에서 화랑제로 이행하면서 원화가 화랑으로 되었는지 선화가 화랑으로 되었는지는 박창화 화랑세기의 입장 또는 서술이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창화의 화랑세기에 근거하여 원화와 화랑의 상관관계를 추구한 연구조차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화랑이 원화를 대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그러한 이해는 원화의 주요한 기능이 봉신이었으나 신을 받드는 거 여기 지금 신궁이 나오는데 신라의 신궁이 나오는데 이게 뭐 일본의 신궁하고 뭐 똑같은 거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소지마리간, 지중마리간 때 국공들이 이 봉신의 주제자로 등장함에 따라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을 설치하였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 경우 자료나의 지소태후가 이에 원화를 폐지하고 선화를 화랑으로 삼으며 라는 구절에서의 선화는 원화 그 자체 또는 원화 폐지 후에 화랑을 지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나의 내용이 초록본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상정 가능한 견해라 판단된다. 자료나는 필사본 화랑세기에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필사본 화랑세기를 요약한 초록본 화랑세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이나 자구에 다소의 오류나 축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풍월주의 전기에 해당하는 화랑세기 서문에서 풍월주가 강조되지 않고 자료나처럼 화랑은 전도이다. 화랑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화랑이 서문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보는 초록본 화랑세기 서문은 초록자 박창화의 화랑관에 의해 필사본 화랑세기의 서문 내용이 화랑 중심으로 서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셋째는부터는 다음 3부로 넘기겠습니다.